오늘의 인문학 수업 김주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창조자의 3가지 습관. 뭐든 정확하게 밝히고 결정하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더 위로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불확실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관찰해서 분석하고 연결하기. 불확실한 상태에서 모든 화려한 창조가 시작한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얻는 법보다 스치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태도 바꾸기. 오늘도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책을 읽고 순간순간 느낀 영감을 스마트폰으로 원고지 20매 분량의 글을 썼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변치 않는 하루를 보낸다. 그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 남들보다 기준을 조금 높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 더 하는 태도. 쉽게 말하자면 50분 러닝을 시작하고 51분을 하고 끝내는 방식이다. 기준을 높이고 거기에서 또 하나를 더하면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사이좋게 놀라고 했지? 이 말이 아이에게 미치는 짐작하지 못했던 영향. 어른도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매일 누군가와 싸우죠. 형제와 다투기도 하고 밖에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해해요. 싸움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기도 합니다. 사이좋게 놀라고 했지? 싸우지 말고 지내야지. 그러나 사이좋게라는 말은 너무 애매합니다. 그걸 들은 아이의 희생만 강요하게 되죠. 그럼 아이는 자꾸만 자신의 생각을 잃고 타인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가득하게 되죠. 내가 더 양보해야지. 다투는 건 나쁜 거잖아. 친구가 실망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니 잠도 안 오네. 내가 뭐 실수한 거 아닌가? 난 왜 늘 이러지? 어떤가요?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은 자꾸 주변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누가 들어도 무리한 부탁인데 친구가 실망할 것 같아서 거절하지 못하고 늘 배려하는 아이에게는 세상에는 좋은 거절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원하지 않는 승낙은 자신에게는 물론 상대에게 오히려 미안한 일이니까요.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이좋게 놀라고 했지? 라는 아이 개인만 희생하는 말보다는 좀 더 분명한 의미가 담긴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그 의미를 이해하며 동시에 자신의 가치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말을 아이와 일상에서 나누며 활용해 주세요. 낭독과 필사로 나누셔도 좋습니다. 네가 그 친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틀린 건 아니란다. 다툼이 생기는 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지. 서로 생각을 충분히 대화로 나눴니? 네가 친구 마음을 이해했다니 엄마 아빠는 그 사실이 정말 기쁘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싸우게 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게 되지.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강한 거란다.
아주 작은 것부터 이해하기 시작하자. 그럼 나중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지. 실수를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안아주는 건 친구의 몫이란다. 판단하고 결론만 내리려고 하지 말고 늘 왜 그렇게 하는지 더 생각해보자. 때로는 똑똑하게 말하는 것보다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 물론 사이좋게라는 말은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홀로는 설 수 없는 말이죠. 반드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사이좋게라는 말 속에는 이해와 사랑, 배려와 생각 등 수많은 단어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으니까요. 아이를 그런 상태로 만들지 않으려면 내면이 강해져야 합니다. 아이에게 위에 제시한 말을 들려주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나아지게 되니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김종원 작가. 따돌림과 관계 악화 등 아이의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시작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로 좋은 의미에서 전한 부모의 말에서 엇나가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서 소개한 말은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부모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스스로에게도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며 낭독과 필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흡수한 모든 것은 결국 아이에게로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당신도 소중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선물해 주세요. 김종원 작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부모의 말. 디테일이 당신의 위치를 말해준다. 국산 콩으로 만든 찌개용 두부를 매우 좋아해서 꼭 냉장고에 4팩 이상 두고 먹고 있다. 1위와 2위 제품만 사고 있는데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1위 제품은 비닐 포장이 쉽고 깨끗하게 벗겨지는 반면 2위 제품은 언제나 비닐이 중간에 엇나가서 애를 먹인다. 이게 가끔 그런 게 아니라 완전 100%라고 말할 정도라서 나도 뜯을 때마다 놀라게 된다. 디테일이 때로는 모든 것인데 왜 늘 1위를 차지하고 늘 2위에 머무는지 그 차이가 느껴진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3월 11일 공부는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하나는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더 알고 싶은 마음이다. 인문학 달력. 공부는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하나는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더 알고 싶은 마음이다.